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짜잔! 제목이 아주 흥미롭죠? 까대기. 만화가 지망생이라고 하나요? 이종철 만화가 이 만화의 저자인 이분이 택배 알바를 한 6년 동안이나 했대요. 택배 알바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약간 자전적 에세이? 이자 택배 노동, 택배 알바라고 하는 그 세계를 아주 촘촘하게 그려준 책인데, 사실은 만화책이니까 그냥 후딱 읽고 오늘 1일 1 영상이 목표니까 빨리 올려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봤는데 뭐 두께는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만화니까 그냥 후다닥 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천천히 살펴볼까요? 부제는 택배 상자 하나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있어요. 까대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까대기는 그 택배에서는 상하차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택배 물량을 이제 가득 실은 차가 이제 도착을 하면 이제 내리고 올리고 삑삑 소리 나는 거, 그거 바코드 같은 거 이렇게 대가지고 또 입력해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막 분류 작업하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 상하차 작업을 까대기라고 한대요. 원래는 가대기라고 하는데, 창고나 부두에서 인부들이 쌀가마니 같은 무거운 짐을 갈고리로 찍어서 당겨서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또는 그 짐을 약간 얘기한다고 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가대기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용어라고 해요. 뒤에는 다양한 분들이 이 책에 대한 그 추천의 말, 감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요. 택배는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 뒤에는 고된 노동이 숨어 있다. 라고 이제 큰 테마를 잡았고,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하는 도민의 살림 정광진님은 한 짐 한 짐 등짐을 져야 했을 먹을 것들이 택배를 타고 갑니다. 보내는 것, 받는 것, 시골 살림이 택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시골에서 택배로 받은 책을 보며 자란 국어선생님 송보아. 택배 상자 하나가 당신 곁으로 오기까지 몇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 지문의 주인공들을 만나게 해주는 책이 여기 있습니다. 다둥이 아빠로 늘 택배를 시키는 진호출판 도진호 님은 말로만 들었던 택배 회사의 까대기 알바, 지옥의 알바라고 하지만 그곳에도 우리 이웃이 일하고 숨쉬고 웃고 만나고 헤어지는 일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일 수 있지만 타인의 수고로움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지옥까지는 아닌 세상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 그래도 무료 배송을 가장 먼저 검색해보는 독자 조서희님은 무료 배송이 아니면 물건을 비싸게 사는 느낌이라 불편했는데 까대기를 보고 나서는 택배비가 아까운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무료 배송을 가장 먼저 검색해 본다는 독자분의 글이었고요. 청소년 문화연대 킥킥 사무국장인 양연식님은 까대기 알바들의 생생한 현장을 10대가 왜 굳이 알아야 할까 싶었다. 뜻밖의 답이 쉽게 나왔다. 이게 바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고 현실이니까. 그곳에도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땀 흘려 살아가니까. 까대기 중에서도 상차 전문 기타리스트 신혜원님은 거대 자본의 배송 단가와 속도 경쟁, 그 이면에 가려진 택배 노동자들의 기록, 덤덤하게 읽었지만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견디기 힘든 막막함과 분노를 느꼈다. 왜 항상 침묵과 희생은 노동자의 몫으로만 남는가? 라고 해주셨네요. 만화를 사랑하는 불안정 지필 노동자 인상적이네요. 만화평론가 성상민님은 까대기는 이 시대 불안정 노동의 현실을 깊게 파고든다. 동시에 청년 예술가가 느끼는 불안한 심리까지 자연스럽게 그렸다. 작가 이종철은 까대기를 통하여 한국 리얼리즘 만화의 새로운 주자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리얼리즘 만화. 딱 이 만화를 규정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 만화를 그린 작가 이종철님 소개를 보면
어린 시절 포항제철 공단 지역에서 살았다. 시골 마을과 공단 사이에 있는 산가 동네였다.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과 함께 제철소 노동자들과 건설 인부, 식당 종업원, 시장 상인, 농민 등 다양한 노동자의 삶을 보며 자랐고 만화 작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생계를 위해 6년 동안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인 까대기를 했다. 그때 기록한 이야기들을 만화 까대기로 만들었다. 펜화로 그린 어린이 창작 만화 바다 아이 창대 모두 3권짜리의 그림 작가로 참여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2편의 단편 만화를 어린이 잡지 개똥이의 놀이터에 연재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보리 만화밥 시리즈 중에 한 권이었는데 만화의 톤은 뭐 이런 톤들이에요. 표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택배 상자 위에 쉬고 있는 걸까요? 집에 가고 싶어하는 알바, 까대기 알바 하는 친구가 앉아있어요. 주인공, 이바다라는 주인공의 모습이에요. 보면서 여기저기에 택을 붙였는데 꼭 나누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장은 맨 뒤에 나왔어요. 뭐랄까, 우리가 예전에 무한도전에서였나? 이렇게 택배 알바하는 그런 거 보여준 적 있잖아요. 그건 어쨌든 예능이니까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쓱 비춰준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랄까, 막 힘든 게 막 이렇게 막 느껴진다거나 너무 막 비참해 보인다거나 막 이렇진 않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같이 집단 노동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마음들, 거기서도 이제 악독한 사람들은 또 악독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 냄새는 꽤 많이 나는, 서로 힘든 걸 또 아니까. 또 이제 저기 지역으로 가면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들도 막 나오고, 거의 6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택배를 둘러싼 사계절의 모습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증폭시키거나 과장하거나 막 왜곡시키지 않고 나름 굉장히 있는 그대로 그려낸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꽤 많이 들었고, 특히 이제 지금 좋은 일자리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시급제, 불안정 노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순들, 가장 그 하청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눈에 이렇게 담기고 마음에도 담기고, 우리가 막 설날이나 연휴 때 되면 이제 택배 대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도 막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참 짠했던 그런 만났어요. 막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화 연재 이제 계약을 하고 되게 신나하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응원해줬던 어떤 시골 이제 시골에서 같이 자란 여자친구랑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택배 알바를 하다 보면 있잖아, 다들 진짜 열심히 살더라. 주 6일 근무에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거 기본이더라. 난 그렇게 일하면서 살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지낼 거라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해야 겨우 먹고 살더라고. 사람값이 너무 싸도 너무 싼 것 같아. 위태롭기도 하고, 몸이라도 망가지면 끝장이니까. 조금 덜 일하고 조금 더 벌어가면 좋겠다. 아프고 다치면 나가라, 내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쉬어라, 걱정 마라 하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러게, 이게 왜 어렵지? 막 4차 혁명, 막 로봇이 인간들의 노동을 대체할 거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얼마 전에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라는 책 읽으면서도, 그때의 그 회장이 이제, 우리의 임금이 너무 싸다, 노동 복지가 여건이 안 좋다, 뭐 이런 항의들을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키바라는 로봇이 당신들이 하는 일들을 대체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물류 산업, 물류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만큼 막 이렇게 배송이나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 사람들이 몽땅 스스로를 갈아놓고 있는,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만화는 전혀 막 슬프거나 화가 나게 만든다거나 이렇지 않은데 이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겠죠.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 열심히 일했으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직하게 일을 했으면 그 대가로 우리가 또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죽어라 이래야 되는 거지? 막 월세도 내야 되고 뭐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대출 학자금, 학교 다니느라고 빌린 학자금도 막 갚아야 되고 허덕허덕 거리는 그런 삶들.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과연 한 달에 집 때문에 내는 돈이 얼마나 될까? 우리 월세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마음이 찹찹해졌어요. 뒤에 나오면 이제 작가의 말, 네, 이제 택배는 나에게 만화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6년 동안 택배 너무 힘들죠. 너무 몸으로 하는 일이 몸에 익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만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 속에서 이제 자기를 버티게 해준 건 이게 만화이기 때문, 내가 그릴 만화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정말 그랬겠다. 다음이 있으니까. 기대와 현실 그 사이를 오가면서 이렇게 작가가 느꼈을 어떤 마음? 버티고 안간힘을 썼을 것 같은 그런 상상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좀 더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세계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작가의 말 중에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저 택배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택배 만화를 그리기로 했다. 가진 거라고는 자기 몸뚱아리와 택배 차가 전부인 택배 기사들에게 마음이 갔다. 그이들은 미련하다고 생각될 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라는 말에서 딱 이렇게 멈췄어요. 정직하게 노동을 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잘 살 수 있는 세계. 안 되나? 왜 안 되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 건 모두들 몸도 마음도 파손주의입니다 라는 작가의 말을 끝내고 있어요. 이런 책들 많아졌으면 좋겠다. 리얼리즘 만화. 우리가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노동의 세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일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고, 저 정도 일하면 사회가 어떻게든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해준 그런 만화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같이 일하는 것의 어떤 힘? 집단적 힘? 그런 느낌들도 있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참 따뜻한 그런 만화 속의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측면들도 아주 막 찌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스란히 솔솔솔솔 담겨있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겠다 싶고 이 만화가가 다음에 뭘 그릴까도 매우 기대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꼭 사보세요.